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의 골프 커뮤니케이터 마인드 골프입니다. 3라운드 제 50번째 샷 시작합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 계신 마인드 골프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또 한 달이 거의 지나갔는데요. 네, 한국은 본격적인 골프 시즌이 시작된 듯 합니다. 때로는 반팔 입어도 될 듯한 그런 낮 기온이고요. 벚꽃이 만발한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지난 금요일에 라운드를 다녀왔는데요. 이른 아침에 조금 쌀쌀했지만 끝날 때쯤엔 좀 초여름 같은 날씨처럼 반팔을 입어도 충분히 될 만한 그런 날씨였고요. 골프장에서 보이는 곳곳에 벚꽃이 참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어제 한국은 비가 좀 왔고 오늘도 조금 흐린 날씨인데 아마도 이번 주말이 지나면 벚꽃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마인드 골프도 요즘 다시 좀 샷감이 좀 좋아지면서 점점 라운드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말은 아쉽게도 라운드가 없는 주말입니다. 마인드 골프는 올해 그 첫 이글을 최근 라운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라운드가 몇 번 잡혀 있는데요. 그 회사 원래회도 있기도 하고 다른 또 모임이 또 있어서 그런 라운드를 다녀오기도 할 건데요. 올해 생각보다는 그 연초에 조금 샷감이 겨울 지나면서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연습도 조금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샷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원래회를 공지를 드릴 텐데요. 이번 달 말쯤에 원래회가 있는데 이번 원래회는 마인드 골프가 한국에 온 이후에 1주년이 되는 원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념을 하려고 합니다. 회원님들께서 1박 2일을 한번 원래로 가보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야심차게 또 기꺼이 또 이렇게 준비를 진행하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셔서 하기로 했고요. 1박 2일로 이번 달 말에 이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두 팀 8명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 자리 한 명이 비어 있고요. 지금 골프장은 하이원 CC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원래는 4월 30일 토요일과 5월 1일 그래서 1박 2일 일정으로 하려고 하고요.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하이원 CC에서 그 18홀을 이틀간 두 번 치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만 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인드 골프가 하는 또 특강, 마인드 골프가 들려주는 골프 이야기 그런 특강도 마련을 할 것이고요. 또 다양한 Q&A 통해서 또 그런 토론을 또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 골프가 실험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골프의 어떤 토크가 있는데요. 이거는 마인드 골프 혼자 이야기하고 듣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인데요. 마인드 골프가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런 형태의 그런 골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에는 동영상도 찍으려고 카메라도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만약에 이제 좀 잘 촬영이 되고 여러분들과 공유할 만한 내용이 되면 동영상으로 또 팟캐스트에 올려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자리 남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 신청하시고요. 아마도 신청자가 없더라도 어떻게 한 분 마련해서 같이 8명이 두 팀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상 4월 1주년 원래 공지였습니다. 예, PGA 소식을 전해드리면 지난주에는 마스터즈라는 메이저의 메이저라는 PGA 대회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와이어 투 와이어로 우승할 것만 같았던 조던 스피스가 아멘 코너의 첫 시작인 12번 홀 파3에서 무려 4타를 더 치게 되면서 쿼드러플 보기를 했습니다. 해저드에 2번 들어갔고 첫 번째 티샷 해저드가 들어갔고 드롭을 한 다음에 친 세 번째 샷이 뒷땅이 나면서 또 물에 들어가는 그런 2번의 실수를 하는 끝에 아쉽게 우승을 데니 윌렛이라는 선수에게 우승을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2015년에도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는데요. 3라운드까지 요번 3라운드까지 총 7번의 연속 라운드 1위의 자리를, 그러니까 2015년에 와이어 투 와이어로 우승했으니까 4라운드 1위를 계속 유지했고 요번에도 3라운드까지 1위를 유지해서 이제 7번의 연속 라운드에
1위를 유지했던 그였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우승은 다른 선수에게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2014년 대회에서도 2위를 했었고 2015년엔 1위, 다시 2016년에 다시 2위 하면서 최근 3년 동안 마스터즈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그 조던 스피스인데요. 대단한 선수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우승으로 데니 웰럿은 그 세계 랭킹이 3계단 상승을 했고요. 탑 10인 9위에 올랐습니다. 아쉽게 2위에 만족했던 조던 스피스는 0.44포인트로 1위와의 차이를 다소 좀 좁혔고요. 1위는 제이슨 데이고 3주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스터즈에서는 또 재밌다기보다는 당사자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니엘스가 1라운드 첫 번째 홀에서 총 6번의 그 퍼팅을 하면서 5개 오버를 하는 굉장히 짧은 거리,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6번의 퍼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굉장히 안타깝고 좀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니엘스는 그 약간의 퍼팅 입스가 있는 그런 모습을 몇 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선수에게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게 또 퍼팅인 것 같습니다. 세계 랭킹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면 한국 선수들의 순위는 안병훈이 26위, 김경태 75위, 최경주 98위, 100위 안쪽으로 들어왔네요. 배상문 141위, 김시우 154위, 노승열 232위입니다. 지금 PGA에서는 RBC 헤리티지 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다음 주 대회는 발레로 텍사스 오픈입니다. LPGA에서는 지난주에 대회가 없었고요. KLPGA 대회가 있었고, KLPGA에서는 롯데 챔피언십에서 장수현이 프로 데뷔 이후 투어에서 74경기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 세계 랭킹 이야기를 잠깐 먼저 전해드리고요. 누적 포인트로 10위권 내에서는 전인지가 2계단 상승을 하면서 6위에 올랐고요. 반면 장하나는 2계단 하락을 해서 8위로 내려왔습니다. 리디아고가 25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고 2위와의 포인트 차이가 4.46입니다. 굉장히 큰 포인트 차이이고요. 10위권 내 한국 선수는 박인비 2위, 김세영 5위, 전인지 6위, 장하나 8위, 양희영 9위, 유소연 10위, 6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가 있고요. 지금 그 KLPGA도 지난주에 롯데가 스폰서를 하는 롯데 챔피언십이 있었는데 지금 LPGA에서도 롯데 챔피언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지난해 김세영이 연장을 박인비와 가서 이글로 우승을 한 그 대회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장수현이 지난주에 KLPGA에서 롯데가 스폰서인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지금도 선두와 한타 차로 2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선두는 이민지, KT 버넷이 15언더고 전인지와 장수현이 14언더인 상태입니다. 그 대회에 지금 9번 홀이 좀 지나서 그 후반, 전반 쪽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 장수현이 우승을 한다면 2개의 대회다 롯데가 스폰서를 하고 있는 대회를 연속으로 우승하는 또 진기록을 만들 것 같습니다. 장수현은 이번 대회 스폰서 초청 자격으로 출전한 것 같고요. 만약 우승한다면 LPGA에 곧바로 직행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회는 스윙 스컬츠 LPGA 클래식이 다음 주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골프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세리 이야기인데요. 박세리 이번 시즌 끝으로 골프 은퇴, 후진 양성 의혹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자 골프의 선구자 38세의 박세리 선수가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투어 활동을 은퇴한다고 표명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고 천천히 밝히며 긴 중압감을 해방된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골프 시작은 14세 때였다. 부친의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으며 프로가 됐다. 20살이 되던 1998년, 딱 6년 만이네요. LPGA 투어에 데뷔해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1대 8안을 일으켰다. 이후 골프계를 계속 달려왔다. 결코 순조로운 날들은 아니었다. 모국의 기대를 받으며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자 한때 동기부여가 사라지는 탈진 증후군을 겪었다. 메이저 5승을 포함해 투어 통산 25승, 마지막 우승은 2010년이었다. 은퇴는 3년 전부터 결정했다.
하지만 제2의 인생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몰랐다. 이제서야 발견했다며 첫 발을 내딛었다. 그녀의 답은 후진양성이었다. 하지만 골프를 가르친다는 목적이 아니다. 목표를 골프를 사람으로서 양성하는 일이다. 골프로 이기고 연습하는 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투어 기간 동안 코스와 호텔만 다니던 일들을 후회한다고 한다. 내 기록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으로 성장하기엔 많이 뒤처졌다. 다부지게 말했지만 마지막엔 눈물 한 방울 보였다. 이번 2016년 시즌을 끝으로 박세리 선수가 은퇴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마인드 골프가 골프를 시작한 시점에 한창 전성기로 이제 달리기 시작했던 박세리, 그리고 또 최경수 선수도 있었는데요. 그녀의 이제 은퇴가 조금 마인드 골프에게도 좀 색다르게, 좀 다르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인드 골프는 뭐 선수를 했던 것은 아니지만 골프를 통해서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또 다른 또 삶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박세리 선수도 골프 자체에서 스코어나 승부를 이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마인드 골프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업계 관계자들을 알게 되면서 또 다른 또 도전과 기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좀 재밌고 또 그런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들 같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은퇴를 올 시즌 잘하고 아쉽게도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노릴 수 있었던 지난 아나 인스피레이션 대회에서 우승을 못했는데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하진 못했지만 메이저 5승을 그리고 골프 명예전당에도 헌액된 그런 그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리 선수, 이제 존경했던 선수고요. 올 시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 3라운드 49번째 샷, 골프는 공평한 운동이라는 팟캐스트에 글을 남겨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당시 녹음을 원래에 바로 가기 전 새벽에 일어나서 녹음을 하고 갔다 와서 올렸던 그런 팟캐스트로 기억을 하는데요. 골프 마법사님, 원래 끝나고 오셔서 바로 올리셨네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으흐흐. 정말 제 글이 너무 많네요. 부끄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자제해야겠어요. 그리고 컬럼 듣다 보니 저도 작년에 비해서는 연습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건이 작년보다 안 좋아서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연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뚜벅뚜벅 단단한 골프를 잘 만들어 가고 싶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골프신이님, 방금 다운로드 했습니다. 퇴근길에 듣겠습니다. 바쁜 일 많으실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골프신이님도 만만치 않게 바쁘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유세상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미시타 손님께서 복귀 신고해 주셨는데요. 2년이나 지났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시타 손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네요. 이제 다시 복귀하려 합니다. 환영해 주실 거죠? 점심 후에 출출할 시간이네요. 주말에 성공한 계란말이 사진 올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미시타 손님께서 다시 또 한동안 좀 다른 쪽에 가 계시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대단히 반갑고요. 다시 한번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복귀하고 나서 카페 자주 보이시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래도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나오셔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디니지니님, 입문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되돌아왔네요. 라는 제목입니다. 골프를 시작했던 게 작년 1월 말쯤이었습니다. 독학으로 정말 열심히 스크린을 쳤고 5월쯤 되니 싱글 기록에 8월 좀 지나서 언더를 기록했고 12월까지 스크린 핸디 플러스 3에서 5 수준, 필드는 6번 라운드에 95타 쳤습니다. 굉장히 아주 잘 친 거죠. 1년 만에 그렇게 쳤으니까. 올해 1월, 2월 동안 비거리 증가를 위해서 레슨 동영상을 보면서 그립과 스윙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생각지도 못한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1월에는 약간의 비거리 증가가 있었고 욕심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되었고 2월로 넘어오면서 뒷땅과 타핑 빈도가 늘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스윙과 그립이 망가졌고 3월 한 달 내내 연습했으나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을 몇 번 치고 나면 어깨와 팔, 목이 너무 아픕니다. 어제는 올해 들어 첫 완주한 스크린 라운드였는데 결과는 플러스 53, 125타를 기록했습니다. 와, 거의 1년 3개월 만에 거의 망가졌네요. 정확히 1년 전 기록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필드 라운드가 2번이나 있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신체 조건은 좋은데 영 못 치네. 그동안 그분께서 자주 와서 운발로 쳤던 거네. 이런 말 제일 듣기 싫은데 말이죠. 그나마 만족하면서 쳤던 골프가 무너지고 나니 엄청난 스트레스로 편두통이 한 달째 이어지네요. 회복을 위해서 레슨 3개월 정도를 받아볼까 아니면 골프를 접을까 고민이 너무 됩니다. 저같이 모든 게 무너진 후 극복하셨던 분이 계시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주받은 뻣뻣한 신체가 이렇게 싫어지는 건 처음입니다. 참고로 이 디니님은 마인드골프와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 마인드골프가 옆에서 그동안 계속 어떻게 쳐왔는지를 계속 봐왔던 그런 친구입니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써준 그 이야기를 먼저 읽어드리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테바 선글라스님, 힘내세요. 그럴 땐 전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클럽을 잡지 않고 치지 않습니다. 그런 몸이 기억하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레슨을 받거나 잘 치는 분에게 지도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는 쉽지만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주일, 이주일을 클럽을 잡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 골프지님께서는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골프가 그렇더라고요. 계속해서 연습하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스크린에서 언더 칠 정도면 3개월 레슨 비용으로 4월 1박 2일 원래 오세요. 마골님과 여러 회원분들과 같이 라운드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죠. 오면은 대단히 좋을 텐데 아마도 못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인드골프가 드렸던 조언은 이렇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골퍼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많은 경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형태의 경험으로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인드골프도 한 달간 싱크로 고생을 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런 시기에 가장 많이 눈에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레슨도 있지만 각종 에이드, 연습 도구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선택은 아닌 듯 합니다. 기본을 다시 돌아보고 무엇이 자신의 스윙을 변하게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연습도 중요하지만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는 시기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아무 일도 아닌 시기가 될 거예요. 화이팅 하시고 마인드골프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마인드골프가 사실은 그 필드라운드를 같이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날 저녁 때 레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요즘 다시 또 자신감을 찾았고 레슨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밥 한번 사라고 했습니다. 디니지님 많이 좋아지신 것 마인드골프가 직접 확인했고요. 계속 그런 정도로 계속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주시님께서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조그만 스윙으로 하겠다고 디니지님께서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답글로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그간 질풍노도의 1년을 보내시며 골프를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기초적인 부분이 많이 생략된 채 공을 쳐오셨을 수도 있고요. 천천히 반스윙으로 연습을 한다는 건 기본적인 올바른 셋업을 통해 테이크어웨이, 기본적인 스윙 리듬, 공을 깔끔하게 컨택하는 요령 등을 다시 다잡아 가시는데 좋은 방법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스윙 중에 중심축이 앞뒤 좌우로 흔들리는데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스윙 궤도나 힙턴을 신경 쓰고 있다면 갈수록 복잡해지는 길로 접어들게 되듯이요. 기초와 기본 원리에 입각하면 하셔서 다시 심플한 골프로 리셋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인드골프 카페에도 잘 찾아오신 것 같고요. 좋은 컬럼과 영상들이 있잖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디니지님께서 이제 마지막 글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라운드 끝나고 마골님께 1시간가량 스윙 레슨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슬라이스도 잡히고, 비거리 원래 정도로 돌아오고, 스윙도 편해졌습니다.
116다 치고 기분 우울했는데 신납니다. 이래서 골프를 그만둘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행히 잘 돌아왔고요. 사실 골프를, 마인드 골프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봐줘야 될 것이 그렇게 아주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의 상당 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기본과 어느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본인들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어떠한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골프 마법사님, 마골님도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나요? 1시간이나 레슨 받으시다니 복 받으신 분입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또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디니지님 좋아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주시님께서 시애틀과 앵커리지의 봄이라는 글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지난 3월 말 시애틀에 내려가 몇 차례 라운드를 했습니다. 손이 좀 아프시다고 하더니 그래도 골프를 치셨네요. 그런 사이 벌써 4월 앵커리지 인근 골프장도 2군데 오픈하였습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삶의 일부를 되찾은 기분입니다. 이곳은 아직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본격 골프 시즌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사진 속 초록색 잔디는 시애틀, 금잔디는 앵커리지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벙커 안에 Thanks for raking 이라는 문구로 골프장 모래 위에 도장을 꽝 찍어 놓은 게 재미있습니다. 이 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고무래로 이렇게 고무래질을 하는 것을 레이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쇠판 같은 걸로 눌러서 모래 위에 글자를 새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참 아주 귀엽게 고무래질을 잘 정돈해 주셔서, 모래를 잘 정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글을 써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카페에 오셔서 사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실 것 같고요. 네, 시애틀과 앵커리지에서의 주시님의 소식이었고, 이번에는 텍사스에 계신 아이잭님의 소식입니다. 골프장, 연습장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집안 뒷마당에 연습시설을 만들었다는 사진입니다. 늘 구상만 하다가 아주 저렴하게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매트만 100불이 넘더군요. 아주 좋은 느낌의 매트라서 만족합니다. 뒷땅 쳐도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티도 직접 꽂아지고요. 주로 스윙을 교정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작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돈이 있었다면 간단한 문제였겠지요. 그래도 골프를 한 단계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마인드 골프 회원들과 만났을 때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 스윙 플레인을 연습하는 그런 도구도 만드셨고, 이번엔 집안에 실제 그냥 스윙을 아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만드셨는데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 집 뒤쪽 마당에 잔디가 깔려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뿌듯해 보입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환경을 갖고 계신 것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주시님 언젠가 진짜 마인드 골프 회원님들과 같이 원래회 또는 저녁 식사 자리 같은 데를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시님이 올려주신 또 다른 글인데요. 앵커리지 골프 코스라는 그런 사진과 함께 또 올려주셨습니다. 앵커리지가 알래스카, 미국 비행기를 한국에서 타다가 미국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알래스카에 앵커리지를 지나가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앵커리지 스펠링이 ANCHORAGE. 처음으로 그 스펠링을 본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어제 알래스카 앵커리지 도심에 있는 골프장 중 가장 처음으로 문을 연 앵커리지 골프 코스를 찾았습니다. 홀로 첫 티타임 이전에 도착하여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프로샵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네요. 얼떨결에 이 골프장에 2016년 첫 티오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웃 코스만 문을 연 상태고 그린 역시 모두 템퍼러리 임시 그린이었다고 하는 건데요. 최소 한 달 정도 지나야 레귤러 그린의 페어웨이 잔디도 초록색 빛을 띠며 이쁘게 자랄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치자니 너무 금방 끝날 것 같아 멋진 풍경도 담을 겸 영상을 많이 남겼는데, 골프백에 핸드폰을 요령껏 걸쳐놓고 찍었습니다. 네, 동영상도 잘 봤습니다. 아직 손목
건초염, 통증이 가시지 않았지만 많이 나아졌습니다. 안 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소한 정신적으로는 신경을 덜 쓰려고 하는데 무리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스윙이 굉장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지난해 원래 나와서 치셨던 그런 스윙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이는데 건초염 때문이신 것 같네요. 페어웨이는 아직 깔끔하지 않지만 멀리 보이는 산에 있는 눈들과 아직 녹지 않은 해저드 호수, 벙커에 노랑같이 얼어있는 캐주얼 워터가 나름 운치 있네요. 마지막 사진은 마스터즈를 보고 있는 10개월 된 아들입니다. 라고 아기 사진도 같이 올려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골프를 칠 수 있는 골프장이 열렸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실 것 같죠.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린에 깃대가 꼽혀 있어서 거기 그린으로 알지 일반적으로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이제 좀 더 그 앵커리지에도 봄이 왔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주신님 축하합니다. 예, 댓글을 읽다 보니 원래 5월에 나오시기로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게 9월로 미뤄졌다고 하네요. 5월에는 뵙지 못하겠지만 9월에는 꼭 오셔서 같이 가을 골프를 하시도록 하죠. 아이쟁님이 올려주신 소셜 비법 공유인데요. 이게 스윙이나 어떤 골프 샷에 대한 비법이 아니고 또 재밌는 제목이 골프화가 냉장고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우연히 아들 거 운동화를 사러 갔다가 재고 더미 중에서 골프화를 발견했습니다. 39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45,000원 정도 되려나요? 발 길이가 맞는 신발이 딱 한 쪽 남아 있더군요. 라벨을 보니 제조된 지 1년이 좀 더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땡 잡았다 하고 들어와서 다시 신어보니 역시나 볼이 좁아요. 이상하게도요. 여기서는 사는 신발들은 발볼들이 좁아요. 이것도 역시요. 가서 반품을 할까 했지만요. 어디에서 이런 가격을 다시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발볼을 넓혀보자 생각했지요. 이베이에서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발볼을 넓혀주는 기구가 있긴 하지만요. 혹시나 해서 유튜브를 조회해보니 이렇게 신발에 물을 채워 넣은 후 냉장고에 넣으면 얼음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이용해서 발볼을 넓힐 수 있다네요. 해서 일단 따라해봤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실시했고요. 지금은 햇볕에 얼음을 녹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안 신어봤어요. 결과가 좋은지 아님 여전히 정식 발볼 넓히는 제품이 필요한지는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해주셨는데 2번에 걸친 시도 결과 20에서 30%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불편합니다. 쫙 늘려주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그 신발을 파는데 와이드하고 레귤러가 있습니다. 와이드는 조금 발볼이 넓은 사람들 위해서 팔기도 하는데 이 재고에서 사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발의 길이만 가지고 이제 사시고 나서 나머지를 해보시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시도 같고요. 아주 그렇게 불편하지만 않으면 신으시다 보면 좀 늘어나기도 할 것 같은데 골프가 굉장히 오래 걷는 운동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면 또 그런 샷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알아서 잘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신발은 자신에게 굉장히 좀 편하고 좋은 그런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마인드 골프는 한동안 다양한 골프화를 신다가 한 3년 전부터 타이거 우즈 에디션인 TW 에디션인 나이키 골프화를 신는데 이 신발보다 편한 신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무실에서 신는 골프화, 그리고 또 골프장에서 신는 골프화, 또 최근에 또 미국에 또 주문을 또 해놓고 앞으로도 계속 이 타이거 우즈 에디션의 골프화를 신으려고 합니다. 나이키가 아무래도 운동화를 오래 만들어서 그런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골프화였던 것 같고요. 모양도 이뻐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이잭님의 재밌는 골프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3월 원래가 좀 한 달 정도 지났지만 골프 마법사님께서 올리신 3월 원래의 후기입니다. 마인드 골프 원래의 전문 리포터 골프 마법사입니다. 자기 자신이 막 갖다 붙이십니다. 주로 이제 후기를 많이 올려주셔서 그러신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어제 마골님이 한국 와서 원래를 시작한 지 딱 1년 되는 12번째 원래였습니다. 그간 꾸준히 원래에 참석해온 골프 마법사님 훌륭해요. 자찬하시고요. 어제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칠다는 센테리움 CC에서 가졌었고요. 따뜻한 햇살에 완연한 봄 날씨였습니다. 봄 날씨답게 바람은 좀 불었었고요. 일요일 오전 티타임이라서 그랬는지 화이트티 거리를 확 줄여놓고 대신 핀 위치를 상당히 난이도 높은 곳으로 꽂아놓았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센테리움 CC에서는 2분 파 이하를 치는 경우 주중 무료 라운드 티켓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일부러라도 더 핀 위치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마인드골프님, 전반 버디 2개 잡으시고 1 오버파로 마무리, 후반에 컨디션 잘 조절하셔서 무료 라운드 티켓 얻어보나 했는데 후반 9홀 앞바람과 고약한 피니치로 인하여 아쉽게도 3오버, 총 4오버로 역시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셨고요. 저희 팀 캐디는 거침없는 마골님의 스윙에 칭찬을 거듭하더니 기어이 우리 카페 가입하시겠다고. 캐디님 잘 찾아오셔요. 네이버에 마골님 이름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골님 못지않게 아름다운 드라이버 샷을 가지신 골프지니님. 전반에 컨디션 조절에 살짝 실패하셨으나 후반에 바로 회복하여 기어이 핸디를 유지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홀 드라이버샷 280m를 똑바로 날아가서 앞팀 플레이어의 머리를 넘어가진 않았고요. 이렇게 뒤에 떨어져서 굴러서 그 해저드에 떨어지는 정말 아쉬운 티샷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인님 드라이버 최고. 호두아빠님, 토요일에 이어 일요일까지 연 이틀 라운드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고, 마골린과 지인님의 플레이를 즉석에서 벤치마킹 하면서 바로바로 재현, 전반 베리굿, 컨디션 이어가셨는데 제가 홍삼 엑기스 챙겨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급격한 체력 저하로 인한 양파가 발목을 잡긴 했지만 그래도 90타 중반에 굿스코어를 기록하셨습니다. 게다가 원래 끝나고 난 후 뒤풀이 장소에 통 크게 삼겹살 팍 쏴주셔서 정말 맛나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호두아빠님은 전직이 천사 4월에 태국 골프 여행도 재밌게 잘 다녀오셔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태국 골프 여행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캔슬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아쉽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요 드디어 원래 참석 1년 만에 원래 징크스 극복하고 깨백 달성했습니다. 마인드 골프 원래에서 100타 이하를 쳐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타를 잘못 적어서 여전히 100타였더라고요. 어쨌든 글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주면 비록 아슬아슬한 99타이지만 그래도 같이 하신 동반자분들이 그새 정말 골프가 많이 좋아졌다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셔서 정말 기분 좋게 라운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동반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동반자분들께 흑흑흑. 그리고 이번 라운드 때 저희 팀은 캐디께서 스코어 카드 적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스코어 카드를 캐디한테 적지 말라고 했습니다. 각자가 적는 걸로 하겠다고 막상 해보니 캐디님은 많이 어색해 하시면서도 한결 여유있게 저희 라운드를 챙겨주실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캐디님이 적는 스코어엔 괜시리 신경 안 쓰고 각자 스코어를 적게 되니 플레이어도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저희 원래에선 스코어는 각자가 적기 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니 좋더라고요. 다음 달 원래에는 마인드골프 원래 1주년 기념 워크샵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인드골프가 이미 공지해드렸죠. 1박 2일로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하고요. 일정은 4월 30일 잠정 결정했는데 실제 확정했습니다. 마골님의 강의와 현장에서 촬영하는 Y골프도 찍고 회원님들 간에 골프에 관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해보면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원래 1주년 기념 워크샵에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신. 호두아빠님, 지난번 제가 룰북 잘못 샀다고 글 올렸더니 대한골프협회에서 나온 골프규칙 디시전북을 선물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곁에 두고 열심히 잘 보겠습니다. 추신 2. 골프장 프로샵에서 팔고 있는 드라이버 커버인데 이뻐서 저도 하나 떠봐야 되겠네요. 이게 실로 만든 건데요. 그거 한번 떠보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친절하고 자세한 후기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나아빠님께서 올린 라운드 후기인데요. 주소를 적어주셨네요. 160-327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
출라비스타 캘리포니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라비스타가 캘리포니아인데 하나아빠님께서 또 캘리포니아에 올라오셔서 치셨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아빠입니다. 한국에서 열린 원래의 소식 잘 봤습니다. 저도 언젠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참가해보고 싶네요. 꼭 오세요. 일요일 아침 푹 자고 일어나서 급히 라운드 예약을 했습니다. 급 예약한 이유는 지난 라운드 한 지 2주나 지났다는 핑계와 토요일에 아이언 연습 중 깨달음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지인에게 9시 52분에 예약 통보와 출발을 재촉했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핫떡과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앞팀은 아빠와 아들 2명, 3명이 티샷을 끝내더니 저희에게 먼저 2명, 3명이 먼저 끝나더니 저에게 먼저 나가라고 합니다. 첫 시작이 좋습니다. 첫 티샷은 페어웨이에 안착하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아서요. 전반을 플러스 10으로 끝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라베가 보입니다. 혼자 흐뭇해졌습니다. 슬슬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결국 12번, 13번을 더블 파로 마무리, 14번을 더블, 15번을 트리플, 15번을 트리플로 홀아웃을 했습니다. 저희 앞팀이 4명의 한국분이 패스를 시켜줍니다. 갑자기 저희는 2명, 앞팀은 4명. 6번 홀부터 저희가 뒤를 바짝 쫓아가서 압박을 받으신 것인지 앞팀이 놓고 간 샌드웨지를 챙겨줘서 고마운 것인지 아무튼 패스를 했습니다. 그 뒤 스코어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16번을 보기, 17번을 파, 18번을 파. 라베와 동타 기록했습니다. 혼자 이제 분석한 스코어 개선 요인을 요약해줬습니다. 첫 번째, 내기 없는 라운드. 그 흔한 음료수 내기조차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안정화된 드라이버 티샷. 페어웨이에 안착하는 비율은 적지만 페어웨이 바로 옆 러프에 안착하여 지형 및 지물로 인해 손해보는 샷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티샷으로 인한 벌타가 많이 줄었습니다. 총 벌타 3타 중 2타가 티샷, 나머지 한타는 세컨샷 해저드였습니다. 세 번째, 공 앞쪽에 디봇이 나타난 아이언샷. 토요일의 깨달음이 아이언샷이 공 앞쪽에서 디봇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디봇은 앞쪽에 나오는 것이 디봇이죠. 뒤에 나오는 건 뒷땅입니다. 아직 7번 아이언까지만 나옵니다. 내기 없는 라운드를 해서 또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내기를 안 하면 집중을 안 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내기에 관련한 것은 그분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골프에서 그 타수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잘 쳐서 줄일 수도 있지만 실수를 하지 않아서 벌타가 없어서 줄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이기도 하죠. 스코어 개선을 위해 연습해야 될 점. 첫 번째, 슛게임, 그린 주변 러프, 내리막, 라이, 벙커 등 타수를 잃지 말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두 번째, 퍼팅. 지나치게 라이 계산으로 엉뚱한 곳으로 퍼팅. 세 번째, 아이언샷. 5번, 6번 아이언도 앞쪽에 디봇을 낼 수 있도록 연습. 디봇을 낼 수 있도록 연습한다기보다는 스윙 궤도를 잘 만들면 디봇은 그렇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하신 총평인데요. 토요일 연습한 결과가 실전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어서 만족감이 높은 라운드였습니다. 최저 스코어 기록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그 골프는 스코어가 좋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점점 골프의 실력이 좋아지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기 잘 봤습니다. 하나아빠님. 네, 다음은 헤라님께서 마인드골프 로고가 있는 예쁜 헤드커버라는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마인드골프 원래가 1년을 맞이한 거군요. 다시 한번 축하해요. 회원님들의 사랑 덕분이죠. 언제나 변함없길 바래요. 그 마음. 이번 원래를 했던 센테리움은 아마추어 여성 대회를 하는 곳이기도 한 곳이라 말 그대로 거칠고 위험 요소가 많은 곳. 작년 원래를 매번 했어도 스코어는 90대. 이 골프장에서 가끔 문자가 날라오는데요. 프로모션 문자가 날라오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친 골프장 이렇게 슬로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간 유럽 스타일의 골프장이고 벙커도 팝벙커, 소위 얘기하는 항아리 벙커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원래를 매번 했어도 스코어는 90대를 맴돌았고 그 와중에 아이언샷이 무너지는 아픔과 힘든 시간을 보낸 곳. 그리고 아실런가 모르겠지만 아이언샷이 안 되면 채를 바꿔라고 외친 그대들 때문에 결국 클럽도 미즈노로 바꾸고 샷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오고 있으니 90대 후반의 스코어를 예상하고 시작했는데요. 80대 후반을 쳤어요. GIR을 많이 했음에도 핀 위치가 얇게도 꽂아놨던 탓에 연속 3펫 장렬.
또 하루를 즐겁게 라운드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 골프 로고가 있는 퍼터 커버를 득템했어요. 갖고 싶으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먼저 손을 들어서 속상하신 분들 없었을까요? 다음부터는 아마도 원래 때마다 마인드 골프님 챙겨오실 듯 항상 그러진 않을 거고요. 가끔씩 마인드 골프가 로고가 들어있는 그런 상품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에 퍼터도 바꿔보겠습니다. 마레형 퍼터인데 마인드 골프가 만든 그 헤드 커버는 그 블레이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퍼터도 바꾸시겠다는 이야기시고요. 4월 원래에는 강원도로 고고, 하이원도 만만치 않아요.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그때 뵈어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혜라님,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 좋고요. 다음번 또 원래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은 골프마법사님이 올려주신 골프 어느 정도면 중증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문득 핸들 잡은 내 손을 보니 그립처럼 잡고 있네요. 이쯤 되면 심각한 건가요? 다른 분들은 어떨 때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올려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댓글들을 보죠. 골프지님, 잠자리에 누워서 스윙 이미지 트레이닝 하다가 잠들 때 골프 시작하고 잠자리에서 중전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전에는 800에 하고 완전 붙어서 잘 잤는데 제가 잘 자다가 갑자기 풀스윙하는 바람에 중전 마마가 놀라서 혼비백산을 몇 번 한 뒤로는 침대에서 거리를 두고 취침을 합니다. 이 정도면 중증 맞나요? 중증 맞는 것 같습니다. 테바 선글라스님께서는 마법사님, 지진님 중독 맞습니다. 마골님에게 치료받으세요. 치료 중 더 심각한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마인드 골프는 일상이 골프입니다. 주시님, 마법사님 운전하실 때 왼손 검지와 엄지가 붙은 채 맞닿아 접힌 선이 얼굴 오른쪽 귀를 가리키시는 걸 보니 기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 시 오른손에 힘을 안 주려고 왼손만으로 핸들 그립을 잡고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마인드 골프는 골프를 좋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일상이 골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골프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운전을 하고 어딘가 잘 도착하면 나이스 어프로치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길을 잃어버리면 로스트 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상황을 대할 때도 골프에 빗대서 생각하거나 상상할 때도 많고요. 여행지를 생각할 때도 골프장이 있는 곳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막대기 같은 것을 잡아볼 때는 일반적으로 잡는 그립 말고 골프 그립을 하기도 합니다. 얘기하자면 끝도 없는 거고요. 한국 와서 사게 된 차도 골프입니다. 그냥 다른 이유가 없이 이름이 골프이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중증 맞겠지요? 지난 원래에서 저희 마인드 골프 원래 카페 원래에서는 사람들이 다들 저희 조는 일단은 스코어 카드를 직접 적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운드 중에 직접 적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제 캐디가 적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캐디도 스코어 카드 적는 일이 일이고, 때로는 스코어를 어떻게 적을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캐디는 다른 일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각자는 자신의 스코어를 자신의 양심에 맞게 적는 형태가 되다 보면 골프에 좀 더 가깝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서로를 비교해서 스코어 카드에 있는 그런 스코어가 잘못 적힌 걸로 인해서 약간의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실랑이를 할 일도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마인드 골프가 스코어 카드 직접 적기 캠페인이라도 할까봐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토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골프 마법사님, 자기가 적기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좀 더 자기 골프를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원래는 항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이젠님, 아니, 스코어 카드를 본인이 안 적었어요? 저는 늘 제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죠. 두근두근 30m님, 스코어를 각자 적자고 했다가 왜 나서서 일을 만드냐는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망나님, 90대 중후반 치시는 분들도 자기 타수를 잘 못 적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적으시면, 또 많이 치시면 또 다 적기도 어려운데, 처음부터 다 적는 것보다는 하나씩 이렇게 적을 수 있는 홀만 적다가 나머지 안 되는 데는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시면서 채워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유세상님, 골퍼에게 있어 실력에 상관없이 타수를 직접 기록하거나 셈하는 것은 기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동반자 중 귀찮아하거나 불만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돌이가 공이나 잘 치라는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단 경기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대단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 속으로 계산해서 종이에 적어두곤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호두아빠님, 마인드 골프 원래에서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다른 골프 모임에서는 아무래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혼자 적는데 점차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골프 지니님, 처음에는 자기 타수 세기도 버겁지만 계속해서 기록하다 보니 동반자 스코어도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 중에 자기 스코어를 속이는 동반자도 보이고요. 더불어 거리도 본인도 직접 측정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캐디 도움을 안 받을 수 없으니 자기가 먼저 거리를 가늠해보고 캐디에게 확인하는 것으로 하면 더 게임이 재미있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해라, 골다에 기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골다는 골프 다이어리라는 앱이고요. 또 앱 쓰는 것조차도 또 이렇게 이동하면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또 어려울 수 있기도 하죠. 다양한 스코어 카드 입력 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신님, 처음부터 길들여진 습관을 바꾸는 데는 어느 정도 불편이 불가피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라운드란 비싼 돈 내고 치는 만큼 선수가 스윙 이외의 것은 상당 부분 도우미 지원을 받는 편이라 스코어 카드 본인이 적기는 물론 의타 없이 내공은 본인이 우선시 확인하고 직접 찾기, 거리 알아서 확인하기, 페어웨이 디봇, 그린 피치마크 수리, 벙커 수리, 그린에 내려놓은 웨지를 직접 챙겨 들고 다니기, 샷 이후 채 닦기, 그린 라이 및 홀 지형 짐을 파악하기 등 이런 걸 도움을 받는다는 개념이면 좋지만 당연히 나 대신 누군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하면 거기서 의식의 차이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 예로 90년대 한창 주로 한국에서만 라운드를 하셨던 저희 아버지와 미국에서 필드를 나갈 때면 어느새 제가 캐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린에 깜빡하고 두고 오시는 웨지도 대신 챙겨가야 하고 됐다기보단 골프를 배우고 접근한 환경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골프에서도 마골 선생님 같은 분들을 필두로 골프의 이미지나 접근 방법 등에 정통하면서 신선한 방법을 제시하는 건전한 골프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쟁님께서는 이러다가 캐디들 일자리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마도 한국에서는 노캐디가 완전히 다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미시타손님, 스마트폰에 캐디 앱을 설치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캐디 앱이 따로 있나 물어봤더니 스코어 카드 앱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하얀바지님,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한국 골프 문화에선 낯설지만 캐디의 병폐, 이것만큼은 일본인들처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마인드 골프가 소개하는 마인드 골프의 글인데요. 이번 주는 골프 상식 중에 이동하는 트럭에 들어간 티샷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인드 골프가 운영하는 마인드 골프 카페에 골프 이거 정말 궁금하다와 골프 Q&A 섹션이 있는데요. 블로그에 골프 상식을 정리하여 쓰는 글 중에 간혹 이곳에 질문이나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다른 분들도 알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블로그에 다시 정리하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글도 카페에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장난삼아 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해 볼 만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티샷을 한 공이 날아가서 이동하는 트럭의 짐칸에 실려서 공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 공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음 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있는 글이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 중에 PGA 투어에서는 갈매기가 그린에 올라간 공을 물고 날아가다가 물에 빠뜨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그린으로 유명한 더 플레이어스가 열리는 대회로 또 유명한 TPC 서그레스 골프장의 파3에서 있었던 장면인데요. 해당 동영상은 유튜브에 있는 내용, 또 블로그에도 올려놨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참고 영상으로 이렇게 많이들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 내용을 다루는 룰이 제19조에 있습니다. 제19조는 무슨 내용이냐면 움직이고 있는 볼이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언급한 내용 중에 등장하는 까마귀, 트럭 모두 골프에서 구계자에 해당됩니다. 네, 골프에선 구계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웃사이드 에이전시라고 되어 있는데 매치 플레이에서는 매치에 관계없는 사람과 사물을 말하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 경기의 사이드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사물을 말한다. 심판원, 마커, 업저버 또는 포어캐디는 구계자이며 바람과 물은 구계자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9-1 조항은 구계자에 의한 그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구계자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거나 정지되면 벌없이 그대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가 되는데요. 19-1 구계자에 의한 경우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우연히 구계자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경우 럽 오브 더 그린으로 누구에게도 벌없이 그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팅 그린 이외의 곳에서 스트로크 후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어느 움직이고 있거나 살아있는 구계자의 안이나 위에 정지한 경우에는 볼이 구계자의 안이나 위에 정지했던 곳의 바로 아래 지점에 되도록 가깝고 홀에 더 가깝지 않은 지점에 트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그 볼을 드롭하고 퍼팅 그린에서는 플레이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트럭도 구계자이고 위의 경우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트럭 위에 정지, 물리적으로는 정지가 아니지만 그 경우와 같은 경우는 정지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트럭 위에 정지한 경우이기에 트럭으로 들어갔던 지점에 최대한 가까운 곳을 찾아서 벌타 없이 플레이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그 공이 트럭으로 들어갔는지를 명확하게 동반자들과 같이 동의 또는 인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공을 찾지 못하게 되면 분실구 처리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골프장에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 정말 다양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도 있을 수도 있고 룰을 적용해 보는 측면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인드 골프가 읽어주는 골프에 대한 상식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마인드 골프가 읽어주는 골프 룰북 시간이고요. 이번 주는 골프 규칙 제29조 3썸과 4썸, 기타 플레이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썸, 4썸, 3썸보다는 4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각종 국가별 대항전 또는 이벤트성 대항전에서 이제 많이 하는 형태의 경기인데, 4썸은 공을 하나를 가지고 두 명이 번갈아서 치는 형태가 4썸입니다. 29-1 총칙, 3썸과 4썸에서 어느 정규 라운드 중에도 파트너들은 티잉 그라운드에서 교대로 플레이 하여야 하며, 각 홀의 플레이 중에도 교대로 플레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교대로 플레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때의 벌타는 플레이 순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9-2 매치 플레이, 파트너가 플레이했어야 할 순서에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경우 그 편은 그 홀을 패배한다. 순서를 어겼을 경우를 얘기하죠. 29-3 스트로크 플레이, 파트너가 잘못된 순서로 한 번 이상 스트로크한 경우 그 스트로크는 모두 취소하고 그쪽 편은 2벌타를 받는다. 2타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편은 잘못된 순서로 처음 플레이한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올바른 순서로 볼을 플레이하여 잘못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소 플레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소 플레이 규칙을 또 참고하면 되고, 그 편이 먼저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 하거나 라운드의 마지막 홀을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잘못을 시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고 퍼팅 그린을 떠난 경우 그 편은 경기를 실격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 골프를 제 30조를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골프를 제 3라운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골프 읽어주는 골프를 이야기, 마인드 골프가 읽어주는 골프를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골프를
제 34조까지 되어 있고요. 조만간 이제 골프룰북을 다 읽어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오래된 시간 전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떤 분께서 그런 3라운드에서는 이런 그 골프룰북을 한번 쭉 리뷰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다음번 30조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마인드골프의 블로그는 mindgolf.net에서 보시면 되고요.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 또는 페이스북에서 마인드골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트위터는 @mindgolfer이고요. 카페는 네이버에서 마인드골프 카페 또는 cafe.naver.com/mindgolfer입니다. 이메일은 mentor@mindgolf.net이고요. 그 유튜브에서 마인드골프의 Y골프 또는 에티켓골프를 직접 시청하실 분은 유튜브에서 마인드골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하실 분들은 그 카카오에서 마인드골프라고 한글로 검색하시면 이제 마인드골프가 나오고요. 언제나 얘기 드리는 것처럼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골프 커뮤니케이터 마인드골프였습니다. 다음번 3라운드 제 51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